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 박상정입니다. 미국 증시가 기침을 하면 우리 증시가 감기에 걸린다. 우리 증시의 취약성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의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독감에 걸리니까 우리 증시도 함께 감기에 걸리는 모습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 분위기가 다소 어둡습니다. 이런 가운데 솟아날 구멍 있게 마련이겠죠. 오후장 함께 준비해 보시면서 또 투자에 대한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현재 시장 분위기는 계속해서 좀 마이너스권입니다. 예전에도 증시타파 시간에 한 번 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을 보면서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어? 물이 반이나 남았네. 결국에는 똑같은 현상을 두고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죠. 현재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마이너스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오전장에서 3% 넘게 크게 하락했을 때 대비로는 현재 좀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가 1.8% 정도까지 낙폭을 좀 많이 줄여놓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더욱더 선전을 하면서 이 낙폭을 빨리 좀 회복해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증시타파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023251-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몇몇 종목 어제, 오늘 시장 분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좀 무너지는 모습까지도 나타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막막하시다고요? 지금 바로 전화기 들어주세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진단도 준비가 돼 있죠. 2128-3388번 방송 전후에도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 참여해 주셔도 또 이렇게 방송의 한 켠을 차지하실 수가 있고요. tv.itomato.com이라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로그인 통해서 또 글을 남기실 수 있고요. 이렇게 종목 진단 신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시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라든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셔도 게시판에서 속 시원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가지 방법 더 있습니다. 증권통 이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또 아자아자 게시판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증시타파 1시간 동안에 또 풍성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포트폴리오 진단해 주실 분, 종목 상담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입니다. 먼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고요. 그리고 잠시 후 이 실시간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토마토 투자 자문의 김경원 운용역, 유진투자증권 역삼지점의 정재웅 부지점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잘하면 빨간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낙폭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지수 한번 띄워주시죠. 간략하게 좀 보면서 출발을 해볼게요. 코스피 지수 상황 보시면은 지금 약보합권 현재 낙폭은요 한 0.2% 정도 됩니다. 2034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13포인트 정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737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딱 포인트 현재 스팟 으로 좀 보내드려서 그렇지 장 초반보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질 수준입니다. 장 초반에 아마 깊게 빠지는 거 보시고 많이들 걱정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많이들 눈치채셨을 겁니다.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아무래도 조금 전에 제가 초록색 검색창을 보니까 또 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중국 증시 개장, 중국 증시 폭락 뭐 이런 단어들이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이 중국 증시가 2007년 이후로 1일 낙폭 최대치를 보여줬죠. 8%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3시 구간대 우리 증시 마감할 때쯤 집중 골든타임에서 중국 증시 1시간 마감 전 1시간 상황을 좀 짚어드리고 그리고 또 4시에 집중 골든타임 마감할 때쯤에 중국 증시 마감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앞에 팔자가 나와서 당황해가지고 제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멘트를 치고 8% 빠진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당황할 정도로 크게 빠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도 사실은 추가적으로 좀 밀려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 보시면은요,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낙폭을 좀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는 장 초반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고요. 상해종합지수 오늘 오전장 마감 30분 정도, 한 20분 남았네요.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상해종합지수가 현재 한 2.5%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렇게 중국 증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좀 크게 밀려나는 부분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었어요. 앞서서 이 그리스 영향권에서 우리가 약간 벗어날 때쯤에 중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한 차례 좀 홍역을 겪었는데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금방 또 반등이 나왔잖아요. 학습 효과 이번에도 좀 작용할 수 있을지, 혹은 중국 증시와 함께 좀 어느 정도의 조정권 내에 들어갈지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종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의약품 업종이 전업종 가운데 가장 크게 밀려나고 있죠. 그래서요, 오늘 동아ST 한번 골라봤습니다. 종목 사이즈가 크거나 작거나 오늘 좀 조정이 나와서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동아ST는 그래도 잘 버티네요. 이 종목을요, 14만 6천 원에 비중 20%로 사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현재가 근처에서 좀 사신 것 같아요. 어제도 많이 빠지고 오늘 잘 지지가 되니까 이 시점에서 한번 들어가 보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앞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지 짚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경원 운용형님 준비하고 계시죠? 진단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S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이 조용한 모습입니다. 특히 동아ST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좀 급등을 좀 했었던 종목인데, 동아ST 가격대가 지금 14만 6천 원이라면 최근 가격 거의 보합권 정도의 지금 위치가 좀 되어 있는데, 동아ST 2분기 실적 모멘텀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동아ST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조정을 마무리하는 국면 속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올해 대략 530억 정도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7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PER 기준으로 32배 정도. 근데 매력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PBR 기준으로 2배밖에 안 되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아ST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PBR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저렴한 메리트가 좀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최근에 당뇨병 치료제 신약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도 소규모지만 좀 체결을 하면서 전체적인 라이센스 아웃 규모도 굉장히 좀 많이 커 나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워낙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시점들은 최근에 올랐었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고, 추세 자체는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좀 살아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본다면 목표 주가는 한 17만 원 단기 쫙스권 상단권역까지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상권역으로 가려면 2015년 4분기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4분기 실적이 나오는 선에서 어느 정도 17만 원권역대 이상대를 뚫어내는 단기 시세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유는 제약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나서 순환이 돌 때쯤 한 3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하고 4분기 실적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모멘텀을 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 주가는 17만 원에서 18만 원권역대 전고점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이 아마 유효하겠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현재 구간에서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추세가 깨졌을까 약간 걱정하시는 이 제약바이오 보유자분들,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이 직전 고점 부근까지는 조금 더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종목들 보니까 지금 상승 종목이 2종목 정도 눈에 띄고요. 나머지는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 따라서 갑니다. 이 가운데서 지금 좀 손실을 크게 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좀 도와주고 싶어서요. 열정대박님께서 증권통 어플리케이션으로 좀 올려주셨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59,0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40%입니다. 지금 2만 원권 초반인데 59,000원이면 일봉도 모자라서 지금 제가 주봉, 월봉까지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월봉으로 바꿔보니까 2013년도 그쯤 사셨을까요? 굉장히 오랜 기간 이 힘든 세월을 거치면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세요. 과연 이 종목 조금 더 아래쪽으로 열어둬야 될지 2만 원 라인이 가까워지면서 더욱더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경원 운용형님? 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신저가를 좀 만들고 있는데, 이 회사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 기계업종들에 대한 모멘텀,
특히 수주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기계 업종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발전 부문에 이 수주 잔고 자체가 굉장히 좀 슬로우한 형태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실적도 굉장히 좀 부진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2015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1,500억 정도가 YOY로 보면 마이너스 24% 정도 감소한 수치가 나왔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를 좀 기록했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연간으로 보면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900억대 적자를 기록했었고 올해 1분기에도 500억대 적자를 좀 기록했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락을 하는 부분들이 지속 반복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2분기에는 순이익 기준으로 흑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순이익 규모 자체, 흑자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이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은 아닐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59,000원에 가지고 가신다면 이 손실권역에서 팔 수밖에 없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5만 원권으로 다시 회복하려면 거의 2배 이상이 올라야 될 것인데 2배 이상으로 올려가려면 발전사업 부분에서 수주가 급증을 하지 않으면 5만 원권역대, 지금 단기적으로 한 4만 원권역대도 굉장히 좀 힘들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2만 원, 지금 거래가 27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버틸 것은 자산가치입니다.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0.5배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자산가치를 계속 건드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좀 존재를 좀 하게 되겠지만 주가라는 게 사실 자산가치로 하방은 지지하지만 상승 동력으로 자산가치가 부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루한 구간을 좀 지나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종 목표 주가는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으로 좀 가서 컨센서스를 좀 잡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가면 2천억대 흑자, 순이익 기준으로 2천억대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증권사 리포트 측에서는 좀 컨센서스를 좀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 하에서는 2천억에 12배 정도 목표 주가를 반영하면 한 26,000원 정도는 목표 주가가 나온다. 단기 목표가가 나온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게 2014년보다 2015년, 2015년보다 2016년이 조금 개선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26,000원을 목표 주가로 잡고 약간 좀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실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은 뭐 손실권역에서 팔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워낙 높게 잡으셨고 워낙 또 오랫동안 보유하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빨리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길 권장을 좀 드리면서 최종 목표 주가는 26,000원대 장기 홀딩 관점에서 그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부터인가 시장이 좀 주정권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게시판도 약간은 좀 한산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도 대체로 좀 손실을 보고 있어서 고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게시판에도 오늘 중국 증시 급락 여파가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지금 또르르 아이공님께서 포도 한 박스 사오셨다고 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디저트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 좀 견뎌내시면서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게시판에서 유독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투카스님께서도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끝은 어딜까라는 이야기를 좀 올려주셨고요. 꿈꾸는 기린님께서도 언제까지 기도만 해야 하는 건지라고 좀 답답해하고 계신데 과연 이것이 일시적인 조정? 만약에 그렇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이제는 조금 더 아래쪽을 내다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 진단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우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늘 상당히 좀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중국 증시가 뭐 급락하면서 네. 그리고 우리 시장 자체도 코스닥도 그렇고 중요한 변곡점에서 돌파를 계속 추세적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중국 증시 영향받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 2분기 실적이 코스닥이 나오는 시점인데요. 이제 다음 달부터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뭐 투자자들 다 당황을 하고 어떤 이제 시세가 끝나지 않았나 그런 우려감도 많이 이제 팽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 이렇게 증시가 많이 빠지는 게 근본적인 이제 세계적인 증시뿐만 아니라 경기에 대한 어떤 부진을 이제 우려스럽기 때문에 불안함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PMI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7% 성장 2분기는 했지만 합으로 성장이 둔화되면 이제 6%대로 안착하고 나중에 내년까지도 좀 부진이 이어진다면 글로벌 경기를 상당히 위축시키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중국 경기 부진인데요. 이게 좀 당분간은 해소가 쉽지 않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나오고 유동성도 공급하고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나타나더라도 그게 한 10월 정도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전까지는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라든지 글로벌 경기에 대한 회복의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그때까지 좀 쉽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느 네. 정도 추가 조정을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도 어제 이제 뭐 회원들과 동시효과 전에 네. 중국 증시가 이제 급락을 좀 하면서 3,730원 뭐 지지가 안 되게 되면 전 저점이 3,373포인트는 붕괴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한번 빠지게 되면 파동을 그리기 때문에 이 파동을 그린다는 것은 하락 A패가 진행되면 반등 B패가 나오죠. 그래서 지난번에 3,300에서 4,100포인트가 목표치였기 때문에 거기 목표가를 시연을 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차 내려갔을 때는 지난번 저점을 붕괴를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붕괴를 하고 나야만 확실한 바닥을 하락 파동이 완료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에 4, 5% 이렇게 급락하다가 지금 좀 반등하고 있지만 지금 반등하더라도 진짜 반등이 아니라 3,730 정도 안착을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두고 전 저점 붕괴를 한번 보고 염두에 둔 이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어떤 대응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현금 비중 확대 전략을 권해주시나요? 이제 종목마다 이제 다르겠지만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주식 투자형 뭐 대응이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대응을 하다 보면 단기 매매에 치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났을 때 계좌에는 별로 이익이 안 납니다. 그것은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비중을 많이 실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대응할 수 없죠. 빠져버리면 일단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줄여놓고 그 다음에 괜찮은 종목이라면 많이 빠졌을 때 남들도 악소리 날 때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하시면 단가를 낮출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파동을 공부하셔서 어느 정도의 저가인지 예상을 하고 거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고 매매가 들어가시면 오히려 전체 계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단순하게 빠졌으니까 그냥 10% 빠졌으니까 손절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갖고 있는 기업의 어떤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은 굳이 뭐 지금 손절할 필요 있지 않지 않겠나. 좀 만약에 실적이 좀 우려스럽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좀 괜찮게 2분기 나올 종목, 그다음에 네. 3분기도 성장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비중이 낮다면 이번 기회에 좀 더 추가로 매수해서 반등할 때 다시 비중을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기회는 위기에 가면을 쓰고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 위기 어떻게 보면 또 현금을 미리 확보해 놓으신 분들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지금 사담을 만한 종목들 매력적인 종목군의 특징이 있다면요? 지금은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종목들은 특히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의 경기 둔화 어떤 경기의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국의 7%에서 6%, 5% 이렇게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화장품이나 바이오나 중국 소비 관련 주식은 이제 모멘텀이 약화된다는 거죠. 중국 관련된 강력한 모멘텀이 계속 시장에 작용되는데 지난번 한번 잠깐 이제 위축이 왔다 다시 또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약화된다는 것은 추세 하락에 좀 우려가 스럽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쪽 섹터는 일단 보지 않는다. 오늘 특히 이제 기관들이 차익 매물이 좀 이제 집중이 됐기 때문에 코스닥에 그렇다는 것은
당분간은 어느 정도 2분기 실적이 확인될 때까지는 이제 리스크 관리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전체 시장에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봐야 될 업종은 원달러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1,200원까지는 1,208원이 전고점인데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오를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월말이기 때문에 좀 이제 안정적이더라도 다음 달 한 10일 정도 내외까지는 그 정도 갈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원달러 환율 관련된 수혜주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엔화 약세도 거의 끝나고 강세로 전환됐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렇다면 완성차 업체가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완성차 업체는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하락과 좀 맞물려서 우리 증시도 함께 좀 약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잘 갔던 종목들, 특히나 좀 중국이라는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많았죠. 뭐 화장품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이런 콘텐츠 쪽. 이 밖에도 유아용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단계 좀 많이 올라서 고퍼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소 좀 리스크 관리 권하고 있고요. 반면에 바닥권에서 오늘장도 보니까 현대차 그룹주들은 또 약간은 선전하는 모습 보여주던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지금 질문이 게시판에 하나 더 올라와서 간략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스케이퍼님께서 오늘 좀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좀 낙폭은 줄어들잖아요. 투매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단기 바닥인가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파동성을 보면 바닥이 아니다. 네. 추가적인 하락이 전저점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요즘 반등할 때 오히려 줄이고 생각하시면 좀 줄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는 외국인이 대규모로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요. 이 88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였는데 지금 기관 쪽에서 오늘 장 마감 2시간 반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재 기관 매도 물량이 코스닥만 1,000억 원에 육박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기관 돌아가면서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아이고, 이렇게 중국과 관련된 얘기들 좀 정리를 해봤고요. 남은 얘기들은 게시판에서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진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레포트를 부탁해 오늘의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오늘 좀 고생하셨나요? 아니면 들고 계신 종목들은 그래도 좀 잘 버티나요? 고생을 좀 하고 있네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우선은 종목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현대건설이요. 네. 34,200원에 15%. 시청자님, 이 현대건설이요. 얼마 전에 이 안 좋은 소식 있었잖아요. 뭐 현재 엔지니어링 분식회계설 나오면서 급락했는데 혹시 그때쯤 사셨나요? 근데 많이 빠지게 그때 썰어가서. 아, 네. 다행히 이거는 좀 치고 오늘 올라가서 그냥 수수로 나오고 한 정도인데 네. 다른 게 좀 많이 빠져가지고. 그럼 다른 종목도 한번 알려주세요. 예, KT 서브마린 네. 5,040원에 10%. 네. 하이닉스 39,000원에 15%. 네. 유진로봇 5,140원에 15%. 네. 그리고 현금 한 45%. 현금은 일부러 좀 만들어 놓으신 거세요? 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안 들어가고 조금씩만. 아이고, 네. 결과적으로 보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선견지명이 있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래도 좀 손실 봐서 걱정이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현금 비중이 좀 있으니까요. 마음속으로 좀 결정해 놓으신 어느 정도의 대응 전략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렇지 뭐 그렇게 초보 투자자라 잘 없고요. 네. 지금 다 제일 먼저 궁금한 유진 로봇이 어제하고 많이 빠지던데 네. 오늘은 좀 올라가는데 무슨 안 좋은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가 있는지 그게 좀 더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은 좀 기간적으로 여유는 있으시고요? 예, 뭐 그거는 뭐 장기로 가도 상관은 없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꼼꼼하게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TV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유진 로봇 그 실적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4종목 들어있고요. 그리고 시청자님이 현금을 거의 한 절반 가까이 가지고 계셔서 왠지 좀 더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유진 로봇 많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현대건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그 전에 우리가 쭉 재료들을 받았으니까요. 네. 한 줄 평부터 해주세요. 어떤 밥상인가요? 맛없는 무늬만 밥상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죠? 어렵지 않지 않습니다. 맛없는 네. 밥상, 무늬만 밥상이라는 말은 밥상을 이제 실제로 이제 주부들이 밥상을 차릴 때 어떤 확실한 자신의 어떤 밥상의 컨셉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맛있는 걸 많이 해서 아니면 건강한 밥상 일식 삼찬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3개의 반찬을 맛있는 것만 따박 이제 좀 그릇에 많이 이렇게 담아 놓으면 그건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번에 포트폴리오는 현대건설 조금
KT 서브나 조금, 하이닉스 조금 이렇게 조금씩 해놓고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장이 불어나니까. 그렇다는 것은 나의 밥상에 대한 어떤 컨셉이라든지 이런 게 뭐가 맛있는지 이게 확실하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모르고 그냥 차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뭐 밥은 차려야 되니까 대충 차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성과가 없습니다. 칭찬을 밥상 차려주고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맛있다든지 한 가지를 먹고도 맛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를 맛있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늬만 밥상이다. 뭐 먹고 뭐 괜찮은 밥상이지만 보면 그래도 뭔가 영양가도 없고 맛도 별로 없이 매력적이지 않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고. 그래서 주식은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주식했다면 이렇게 현금을 갖고 있고 이렇게 몇 개 종목을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그죠? 네. 하지만 주식을 1년, 2년, 10년까지 계속 합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현재 포트에서 내가 올해 중성주 좋았으니까 중성주 같은 게 50%, 100% 난 종목이 지금 잠깐 조정받더라도 네. 좋다면 계속 들고 가야 되죠. 그런 것처럼 조금 좀 아쉽다. 그래서 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밥을 한상 거하게 차려서 맛있게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뭔가 때우는데 급급한 네. 그런 밥상이다라는 표현이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 현대건설입니다. 그래도 이 종목은 소폭이나마 수익권에 있습니다. 어떻게 비율할 수 있을까요? 현대건설은 네. 그래도 지금은 이익 중이니까 이제 네. 짜장면 중국집 짜장면 먹지 않습니까? 그죠? 맛있게. 현재는 지금 맛있게 즐길 때인데요. 네. 근데 이익 중이지만 아까 좀 파셨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마 본전 근처에. 그런데 만약 갖고 있다, 지금 갖고 있어도 되고요. 35,000대니까. 사신 단가가 34,200원이면 싸게 잘 샀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설주를 과연 살 때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현재 이익 중이니까 그냥 맛있게 드시고 좀 올라가면 매도한다는 의견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먼저 보시면 건설업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요. 전체 건설업 중에 대출 규제가 시작됐죠. 대출 규제가 시작됐던 것은 집단 대출이라든지 분양 관련된 대출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목적은 상당히 침체될 수가 있다. 그렇다는 것은 건설주에 좀 어느 정도 업황에 대한 악재, 모멘텀이 약화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부분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대형 건설주를 사시면서 주택 부분만 보고 좋아지니까 분양도 잘 되니까 주식을 사겠다. 그것은 1, 2월 달의 얘기죠. 2월 달 얘기죠.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대형 건설주가 가려면 매출이 확대되면서 계속 가려면 결국은 프렌트입니다. 대형 공사들 해외 쪽에서 딴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해외 쪽이나 대형 프렌트 발주가 나올 수 있는 시장 이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란을 공략해서 공략해서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빼고는 쉽지 않거든요. 물론 현대건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어떤 수주라든지 내년에 이루어집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올해는 대형 건설주의 프렌트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5,000원 급락해서 지금 35,000원까지 왔는데요. 기술적 반등은 할 수 있을 거 보입니다. 물론 2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 엔지니어링 있죠. 이 현대 엔지니어링은 매출이 한 28.5% 증가되고 현대건설은 한 14% 줄었어요. 그럼 현대건설이 줄었다는 얘기는 별도로 보시면 매출액이 해외 쪽에서 공사 지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외 쪽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겠나. 그래서 물론 주가에 보면 다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승 모멘텀이 적기 때문에 반등 시에 저는 한 10% 정도 올라가면 매도하자는 의견으로 보고 있고요. 예상 EPS 보더라도 내년에 EPS가 한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건설주를 과연 프렌트 시장이 열리고 시장이 확대된다면 PER 10배 정도 이상을 반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PER 기준 수익 가치로 보면 8배 정도가 적정 주가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주에. 그렇다면 적정 주가는 이 회사의 현대건설은 4만 원 정도다. 그래서 이제 기간 레포트를 엔데 보시면 계속 절대적인 저평가다. 사면 안 됩니다. 10%만 보고 사실지 모르지만 사신다면 건설주는 내년 초에 사시라. 지금은 사는 게 모멘텀이 적다. 이렇게 보고 대형 건설주는 반등 시에 매도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건설주 볼 때 상당히 좀 애매했거든요. 좋은 얘기랑 네. 안 좋은 얘기가 워낙에 좀 섞여 있고 투자 의견도 서로 엇갈려서요. 지금 이 시간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건설주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의견 주셨는데 기술적인 반등만 노려보시면서 짧게 대응하자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 KT 서브마린입니다. 지금 좀 이 종목 들어가기 보기 전에 가격 전략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현대건설 목표가는 4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33,000원. 최근에 저가를 공개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KT 서브마린 어디에 놔볼까요? 이 KT 서브마린은 이제 해저 쪽에 있는
케이블선, 전력 이런 가설하고 매설해서 그다음에 유지 보수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유일한 독점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잘 안 움직여요. 테마성처럼 주가가 움직이는데요. 물론 해저 케이블 시장의 성장은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 한 년 15%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매출액도 좀 증가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예상 EPS 보니까 한 420원 정도 되고 내년에 EPS로 보면 한 46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PER이 한 10배 정도 되죠. 10배 정도 되니까 굳이 고평가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이제 대형 건설사나 건설사주를 보게 되면 PER 10배면 그 정도 안 주로 8배 이하로 있죠. 그죠?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고평가될 수도 있다는 거죠. 건설 쪽에 속하는. 하지만 이건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KT그룹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부여한다면 한 10배 정도가 적정 주가입니다. 그래서 한 5,000원 정도 내외가 적정 주가고요. 어떤 테마가 해저 어떤 이제 관련된 테마가 불면 또 주가가 금방 20% 정도 오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는 보유 전략이고요. 지금은 이제 갖고 이 종목은 등락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전체 건설업 좀 같이 안 좋으니까 같이 빠지고 있고 장도 안 좋아서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여기 4,500원 내에서 좀 있다가 다시 반등할 걸로 보입니다. 반등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적정 주가는 5,050원인데요. 그래서 목표가는 5,05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좀 더 본다면 5,350원이고요. 손절가는 4,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유 관점이고요. 이 종목 내려갔다 손절하고 그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익 났을 때 파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사신 가격 근처에서 정리 의견 KT 서브마린 나왔습니다. 세 번째 종목 SK하이닉스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고 계시고 또 관심도 가지시고 한 번쯤은 다들 매매를 해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SK하이닉스 요즘에 흐름이 한 2달 정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늘도 신저가를 경신을 했던데 네. 최근에 이런 급락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결국은 이제 D램 업체, 메모리 업체는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D램 가격입니다. 네. 그 D램 가격이 2분기 때 PC D램 쪽 한 15% 정도 빠졌고요. 네. 그다음 모바일이라든지 이쪽에 쪽에도 거의 한 5% 이상 빠졌습니다. 7, 8% 빠졌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D램 가격이 빠지는 추세인데 이게 왜 빠지냐 하면 결국 2분기는 비수기니까 빠지는 것은 대다수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6월 초까지는 주가가 5만 원도 가고 괜찮았죠. 그 이후에 3분기부터 이제 이 D램 쪽은 수요가 좀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글로벌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도 인텔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런 반도체 업종이 많이 빠지고요. 전체적으로 빠진 이유는 바로 하반기에 수요가 개선될 걸로 봤는데 이게 특히 PC 관련된 수요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이 쉽지 않다는 계속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기가 부진하다면 가장 경기 부진에 가장 빨리 반응한 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글로벌 경기 부진, 중국 경기 부진에 대한 것을 바로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6월 중순부터는 이런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계속 가격 하락, 하반기에도 D램 가격 하락이 우려스러운 게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모멘텀이 없는 상태다.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을 보면 2분기 영업이익이 3조 한 7,500억 정도 나왔는데요. 나왔는데 생각보다 1조 3,755억 나왔는데 1조 한 4천억 정도 예상했는데 조금 한 250 정도 예상치보다 안 나왔어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3분기는 좀 개선될 걸 보지만 아직도 불안하니까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자사주 2,200만 주를 산다는 것은 최근에 외국인이 샀던 매물 물량을 거의 다 외국인이 좀 팔고 있는데 그것을 다 받아내고도 남을 물량입니다. 하지만 이 자사주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D램 가격이 하반기에 확실하게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있다면 그때부터 주가는 잘 가겠지만 지금까지는 하반 경지성은 확보했지만 상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부족하다.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 이것을 보고 한 반등을 이용해서 한 10% 이렇게 보는 건 괜찮지만 추세적으로 보는 건 아직은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D램 가격이 한번 계속 빠지기 시작하면 추세적으로 하락할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중국 경기가 여기서 더 부진하게 나타난다면 더 빠지게 됩니다. D램 가격은. 그렇다는 것은 하이닉스도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반등 시에 지금 사신 가격은 본전적 목표가가 39,000원이거든요. 그래서 39,000원 목표가를 보고 반등 시에 매도하시고요. 지금은 현재는 보유해도 되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5,0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 쭉 들어보니까 SK하이닉스 그다지 좀 맛있는 음식 같지는 않은데요. 이 식탁에 좀 올려주시죠. 네, SK하이닉스는 일단은
탕수육에 갖다 놓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네, KT 서브는 아깝지 않았네, 그죠? 네. 이것은 장기적으로 갖고 있다 테마 불면 이익이 나니까 이제 여기 놓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SK 하이닉스와 KT 서브마린은 좀 어느 정도 사신 가격까지 왔을 때 정리 의견 나왔습니다. 마지막 종목 가장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유진 로봇입니다. 네, 어디다 놔볼까요? 유진 로봇 일단은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에 나왔을 때 네. 유진 로봇 진단해드렸어요. 포트에 있어서 어떤 네. 분이 시청자분이 그래서 제가 매도하시라고 바로 그때가 바로 5,140원 그분도 사신다는 거 5,150원이 있는데 그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안 파시니까 이렇게 급락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때 매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단 밴드에서 거기서 붕괴 여부가 있었거든 지난주에. 그런데 이번에 거기 붕괴안에 그냥 급락을 주는 거죠. 한 10% 이렇게. 항상 이제 주가란 것은 적정 주가가 있거든요. 그 적정 주가 이상이 갔을 때는 반드시 기술적 매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진 로봇은 현재 로봇 청소기 잘 팔리고 있죠. 중국 온라인 오프라인 몰에도 진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밀리라는 독일 가전업체하고 또 해서 ODM 방식으로 또 생산하고 있고 한 절반 정도는 그렇게 매출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을 매출액 한 400억 정도 나오고요. 매출이 좀 괜찮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28억 정도 나오는데 결국은 적정 주가를 한번 따져본다면 이 적정 주가 EPS가 100원이에요. 100원이면 현재 4,600원 정도 이렇게 하면 PER이 46배라는 거죠. 과연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PER로 고평가를 받아야 될까?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그럼 적정 주가 한 30배 보더라도 성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고평가다. 그렇게 봐서 지난주에 5,000원대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매도 의견입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매도하자. 그래서 목표가는 4,700원이고요. 손절가 4,400원. 물론 사신 단가보다 한 400원 정도 손절이니까 좀 아쉽겠지만 매도할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반등 시에 고점에서 매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매도해야 되냐면 기다리지 않고 절대적인 고평가 구간에서 이제 관련된 이제 종목들은 이제 고평가된 우려한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반등 시에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제 보니까 거의 9% 가까이 빠졌더라고요. 네. 이렇게 어제 장대 음봉이 저희 시청자분께서 좀 마음에 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또 다른 악재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어제 같이 빠졌죠. 그쵸, 이제 지수랑 지금 함께. 빠지는 종목들이 그전에는 중국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주들은 그냥 다 같이 이해가 됐어요. 올라가는 거.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나오냐 빠지니까 고평가되니까 빠졌다. 이유는 바로 고평가예요. 다들 그렇게 분석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절대 고평가 구간이니까 주가가 급락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코밀판 같은 것도 특별한 이유 없었지만 고평가니까 이렇게 빠진 것처럼 똑같습니다. 네, 네. 근데 시청자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종목 오를 때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도 않은데 또 빠지고 그러면 굉장히 야속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평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 시청자분이 2분기 실적 발표 아직 안 했는데 이 부분 기대해봐도 될까요? 살짝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2분기 실적 괜찮습니다. 네, 지금 올해 실적은 3분기, 4분기 더 좋아지니까 실적은 좋은데 과연 그게 실적이 나올 때 좋을 때 반짝할 때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 로봇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죠? 네, 4,700원 목표가고요. 손절가는 4,4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좀 네 종목 짚어봤습니다. 지금 좀 어느 정도 원금 회복하면서 정리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저는 쭉 보면서 약간 좀 아쉬웠던 점이 보통 이렇게 하락하시는 종목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습관을 바꿔볼까요? 투자 습관은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만약 바이오주 사겠다 아니면 이제 어떤 이제 마스크팩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쪽에 사겠다 하면 그 가장 좋은 기관이 사는 종목 중에서 기관 수급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탑픽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장이 하락했다 반등할 때 쉽게 올라오거든요. 큰 손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손이 갖고 있는 종목을 주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주도주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종목을 네 종목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최근에 사셨어요. 그럼 최근에 사는 것은 최근에 이제 일주일 동안 지난 17일부터 가장 핫한 시장의 주도는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에요. 그죠? 그럼 원달러 환율 수혜주만 딱 찾아서 하면 자동차주 완성차만 딱 사시면 돼요. 현대모비스, 현대차. 두 개 좀 여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비중을 이렇게 완성차로 좀 지금도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주도주를 좀 많이 실는 그런 전략으로 좀 포트를 압축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 의견 지금부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급락했을 때 저쪽에서 매수를 좀 잘하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큰 욕심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매도 의견 목표가는 4만 원, 손절 라인은 3만 3천 원입니다. KT 서브마린 보유 의견이고요. 거의 매수가 근처네요. 5,050원 목표 주가, 손절 라인은 4,500원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보유 의견인데요. 원금 회복하시면 좀 정리 의견 나왔습니다. 3만 5천 원 손절가로 함께 제시됐습니다. 마지막 종목 루진 로봇인데요. 매도 의견입니다. 4,700원에서 목표 주가, 그리고 손절 라인은 4,400원에서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수정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종목을 좀 압축해보자. 여기에 시장 분위기에 좀 잘 편승할 수 있는 앞으로가 기대되는 완성차 업체 쪽에 신규 편입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종목들도 좀 올라오고 있어서요. 저희가 좀 짚어드릴게요. 8091번님 저희 게시판에서 자주자주 함께 해주시는 저희 단골 시청자분이신데 저도 신청해볼래요 하시면서 종목 올려주셨어요. 코나입니다. 오늘 0.8% 정도 약간의 좀 조정받으면서 4만 원권 움직임 나타내는데요. 37,900원을 비중 20%로 담아주셨어요. 수익 구간 놓여 있으신데요. 과연 조금 더 큰 욕심을 내면서 이 종목 기대해봐도 좋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재용 부지점장님 진단해 주시죠. 네, 정재웅입니다. 코나이 하면은 뭐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가장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분기 그러니까 지금 어닝 시즌이죠. 2분기 실적 양호할 것이고요. 이익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성까지 보유한 이런 종목이다. 현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 중에 하나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제 지수의 움직임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가 좀 틀려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좀 급격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시장 자체가 회복이 늦어진다고 하면 목표가는 42,000원 정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이 다시 뭐 급반등세를 나오거나 상승 추세로 복귀를 하면서 한 800선까지 넘어간다고 본다고 하면 한 45,000원까지도 목표가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고 시장 대비해서 강세는 유지를 할 것입니다.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손절가는 손절보다 보유하는 전략이 낫겠고요. 손절가는 3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나이의 신성장 동력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핀테크 관련된 사업들의 성장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켜보시면서 주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 조금 전 차트 보신 것처럼 좀 양호하던데요. 지지라인만 잘 지켜준다면은 조금 더 믿어봐도 되겠다라는 의견 나왔네요. 지금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긴 한가 봐요. 참 좋은 레저하고 롯데쇼핑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마이너스권이고요. 지금 CJ E&M이 좀 많이 빠지네요. 현재 7%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73,700원 부근 지나가는데 이 종목 성공 세레모니님께서 올려주셨어요. 72,000원의 비중 10%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약간씩 수익을 좀 반납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정재용 부지점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CJ E&M 역시 올해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주식이고요. 그만큼 CJ E&M의 올해 성장이 돋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게임 부분이 상당히 턴어라운드를 해주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엔터 관련된 이런 쪽에서도 영화 쪽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 부분들이 작년보다 호실적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제 CJ E&M 역시 시장 대비 강세는 유지를 할 것이고요.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에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최근 어제 오늘처럼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조정은 CJ E&M이 안 좋아서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 있는 가격대는 7만 원 선이라 보여지고요. 7만 원 전후까지는 밀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 7만 원 전후 쪽에서는 강한
지지라인 그리고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7만 원 초반 정도에서 다시 상승으로 반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종목이고, CJ ENM 게임 부분 워낙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 부분들이 양호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반등 추세 혹은 상승 추세로 나아갈 경우에는 주가는 또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는 전략이 맞다 하는 판단이고요. 목표가는 85,000원 수준 정도, 전고점 수준이죠. 이 정도 수준까지는 보유를 하면 되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85,0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6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65,000원까지 밀린다고 하면은 85,000원, 그러니까 성장성을 반영을 해서 85,000원 쪽을 고점을 기록을 하면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6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NM 살펴봤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가 이 중국 증시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 드렸는데요. 오늘 오전장 중국 증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12시 30분 구간 우리 시간 기준으로 좀 마무리가 되고요. 2.5% 하락으로 우선은 오전장은 문을 좀 닫았습니다. 잠시 후 또 오후장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시장 얘기에서 약간은 좀 한숨 돌려봐야죠. 시심사파로 넘어가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잠깐 봤는데 기관이 오늘 왜 이렇게 파는 걸까요? 보니까 지금 현재 코스닥 쪽에서 기관의 매도가 1,0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앞서서 7월 7일에 한 1,100억 원 정도 팔던데 지금 장 마감 아직 안 했는데요. 아이고,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에는 개인 쪽에서 이 물량 받아냈는데 오늘은 딱히 코스닥 쪽에서 받아내는 쪽이 없어서 그런지 좀 많이 빠지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에 조금 더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심심타파에서 준비한 내용은요, 이 기업마다 상당히 그 기업을 대표할 만한 CEO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IT 업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진 대표 CEO들, 인기 CEO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인기만큼이나 그들의 행동들 그리고 여러 가지 굉장히 특이한 버릇들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IT CEO, 인기 CEO들의 그런 범상치 않은 행동들을 좀 묶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IT계의 전설적인 CEO 하면은 바로 딱 이분이 떠오르죠. 지금은 고인이 된 애플의 창업자 겸 CEO였던 스티브 잡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사실은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 IT 업계에 의미 있는 한 획을 그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성격적으로는 그다지 주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직원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했다고 하는데요. 이 직원들에게 해적 정신을 운운하면서 이 엄청난 업무에 스트레스를 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과로 좀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 초기 창업 멤버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안 줬대요.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정서상 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일정 부분의 대가라든지 좀 이런 게 인지상정인데, 일단 스티브 잡스는 숫자로 좀 확인이 되고 그리고 또 성과를 내야지만 그에 따른 보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국내로 살짝 넘어와 볼까요? 국내 최근에 좀 핫한 CEO예요. 바로 이혜진 네이버 의장입니다. 지금 좀 인상은 굉장히 좀 순해 보이는데요. 상당히 좀 특이한 그런 점이 있다고 해요. 사업 전략이나 기획이 잘못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가 유독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답니다. 바로 이 단순 오타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네이버 안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오타를 찾는 작업들 상당히 좀 강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인데요. 이 사업 전략이나 기획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뭐 여러 가지 착오라든지 혹은 또 좋은 아이디어와 나쁜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브레인스토밍이 되지만, 오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100% 고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또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철저한 서비스주의가 좀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이 시간에 심심터파에서도 한 차례 좀 다뤄드렸던 인물입니다. 예, 앨런 머스크 테슬라의 CEO인데요.
이 사람의 굉장히 좀 돌발 행동이라든지 그간의 좀 발자취를 보면은 특이한 점이 상당히 많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청개구리적 성향이 상당히 강한데요. 태양광 발전, 우주선, 전기차, 투자자들 입금이 늦어지고 여러 번 실패를 하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강행하는 또 이런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이 빛을 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시금 국내로 눈을 돌려볼게요. 이 국내 IT 업계의 또 대표적인 신화적 존재입니다. 신종균 삼성 무선사업부 사장인데요. 대표적인 워커홀릭이죠. 갤럭시 S 개발 시절에는 일주일간 단 1시간도 잠을 자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답니다. 휴가도 거의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또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입지전적인 제품 그 뒤에는 또 가려진 이런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심심타파에서는요. IT 업계 CEO들 그의 돌발 행동들 그리고 또 특이한 이력들 짚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목들 좀 빠르게 살펴볼게요.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 가운데서 증권통통에서 플레이위드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세신님께서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플레이위드 최근 들어서 단계에 너무 급등락을 해가지고 지금은 주의 종목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보니까요, 15,000원에 사셨고 비중 100%예요. 다소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이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가격은 어제의 종가고요. 현재는 지금 좀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종목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좀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정재훈 부지점장님 의견 간략하게만 들어볼게요. 네, 플레이위드 하면 게임 업체이죠. 게임 업체이고 온라인 게임 로한이라는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업체입니다. 이 최근에 보면 그 루머가 있었는데요. 룽투 코리아라는 중국 자본이 플레이위드를 인수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루머가 시장에서 돌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지금은 오늘은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M&A 설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룽투 코리아 쪽에서는 부인 공시를 했었고요. 부인 공시를 했었고 이게 인수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중국 쪽이라는 자본이라는 이 모멘텀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고요. 만약 이게 루머가 사실이 아니다 되면은 주가는 또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최근에는 아직 기대감으로 이런 상황인데 사실 그 M&A라는 것을 도장을 찍어봐야 결정이 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 또 차익을 생겨야 되는 또 이게 투자가의 입장이 좀 상반되는 이런 타이밍인 것 같고 주가가 만약에 그 내일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오른다고 하면 좀 더 보유를 하겠지만 밀릴 때에는 과감한 차익 실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오를 때에는 보유, 내릴 때에는 매도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목표가를 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사실 무근으로 나온다든지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에는 빠른 매매 차익 실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되게 되는 시점 체크를 하셔가지고요. 발빠르게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플레이위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요. 게시판에 칠봉님께서 올려주신 글이 상당히 좀 와닿더라고요. 며칠 동안 좀 차곡차곡 쌓아뒀던 수익이 하루 만에 모두 다 반납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고 허탈하다고 이야기를 올려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6월 중순부터 가격 제한폭 확대되면서 이 말에 많은 분들 공감하실 텐데요. 수익을 싹 올리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은 또 최선의 방어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도 꼭 놀러오세요.